비만 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비만은 질병입니까? 고도 비만은 그 자체로 질병이고 경도가 약한 비만일지라도 향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죠. 감염병 시대에도 비만 환자가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도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비만이 있으면 코로나가 경증에서 중증 이행 가능성 높아지고요, 입원 위험성도 3배 높아집니다. 사망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만큼 비만은 감염병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도 연관 있는 질병의 주요 원인이죠. 그래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만 유병률을 보면요, 교육 수준별로 따져봤을 때 학력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비만이 건강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항상 혼자였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쭉.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계속.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는 회사 가고. 그러면 집에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렇게 자제를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학교 끝나면 그때부터 또 군것질 막 계속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몸무게가 이미 90kg, 몸집이 커질수록 학교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보람씨 사례처럼요, 고도 비만이지만 치료를 못 받는 비만 사각지대에 갇힌, 즉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요, 2019년도부터 고도 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급여화를 시작했죠. 2014년에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으로 감소했던 비만 수술이요, 그 급여화 이후에 2019년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도 비만의 진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반쪽짜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 기본적으로 상담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가 제공되어야 수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약물 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만 환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죠. 실제로 일반 비만 클리닉들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소득층 비만 환자들이 비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7년에 세계 비만협회에서는요, 비만은 재발성, 진행성, 만성 질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치료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지만 완치가 되지 않아 꾸준한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도 비만은 약물 상담 진료는요, 아직 비급여 영역이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죠. 결론적으로 가난한 비만 취약계층이 음지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원장님, 비만 환자들이 수술 전후의 약물 치료, 이 상담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공단과 심평원 차원에서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는지도 말씀 주십시오. 우선 심평원 원장님. 예, 비만 수술과 그 이후의 비만 치료, 이전 이후의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우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입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해서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이제 동의는 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어떤 취지로 급여를 해야 할지는 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도 비만은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이 과체중 등등은 이제 여러 가지 병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치료의 영역인지 이 건강 행태를 바꾸는 영역인지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나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도 비만에 대한 급여와 약물 치료부터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체중 영역에서는 건강 증진 영역에서의 뭔가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